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엽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30분 이정선입니다. 네, 마지막 30분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저희는 온디맨드 주차 대행 서비스 2차를 종로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출발할 때 드라이버를 불러주시면 목적지에서 저희 드라이버가 주차를 대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저희 위클리에서도 안 그래도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앞으로 정말 멋진 서비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그러면 투자유치 소식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로 유명한 곳이죠. 비바리퍼블리카가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2015년 2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한 토스는 사용자들의 금융생활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토스 앱 하나로 간편 송금은 물론 계좌, 카드, 신용, 보험 등 각종 조회 서비스와 예외 적금, 대출 등의 뱅킹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지난 7월 누적 다운로드 3천만 건, 누적 가입자 1,300만 명을 돌파해서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핀테크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출시 후 누적 송금액은 51조 원에 이르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실적들이 전부 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토스가 사용자에게 가장 훌륭한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앱 하나로 일상의 모든 금융 생활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빌리티 업계 인수 소식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싱을 운영하는 메스아시아가 대전 기반의 또 다른 공유 킥보드 업체 알파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메스아시아는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공유 통합 플랫폼 고고싱을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스아시아가 인수합병을 진행한 알파카는 카이스트 출신 멤버들이 창업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입니다. 캠퍼스를 통한 진출 전략과 게미피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확보에 차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메스아시아는 알파카 합병으로 재미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20대 대학생 수요층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도심 지역뿐 아니라 서울, 대전, 제주 등 캠퍼스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또 이 메스아시아는 인수 시점과 거의 동시에 투자를 유치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벤처캐피탈 TBT 주도로 최근 프리시리즈 A 투자도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모빌리티 시장의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그리고 인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M&A 소식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수 소식이 있는데요. 컨텐츠 커머스 스타트업 핸드워크가 스포츠 MCN 기업 와프스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핸드워크는 콘텐츠 커머스 기업으로 모바일 캐릭터 브랜드 젤리크루, KBO MD 상품 브랜드인 베이스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작년 10월 큰 화제가 됐던 래퍼 마미손과의 상품화 협업 이후 본격적으로 인플루언서 커머스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 핸드워크가 인수한 와프스는 국내 스포츠 넘버원 버티컬 미디어인 야구친구를 운영 중입니다. 야구친구는 KBO, MLB 등 프로야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월 평균 450만 PV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대, 한재곰TV, 허니TV 등 프로야구 관련 크리에이터를 영입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하고 MCN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커머스의 전문성이 있는 핸드워크와 엣지 있는 콘텐츠를 가진 와프스가 서로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핸드워크의 콘텐츠 커머스 사업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의 함께하는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산물 배송 서비스 오늘회로 유명한 곳이죠. 오늘 식탁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식탁이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운영하는 오늘회는 전국 각지 제철 수산물을 상품 기획하고 매입해서 오늘회 사이트에서 판매와 직접 배송까지 전담하는 수산 버티컬 커머스입니다. 서울 내에 직접 프로세싱 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일 저녁 배송에 최적화된 물류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외 경기 지역 일부에 배송하고 있으며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오늘회는 지난해 투자로 8억을 조달한 뒤에 월 매출 기준 3배가량 급성장했습니다. 올해 6월 신규 회원수 8만 명, MAU 35만 명을 돌파하고 고객 재구매율은 35%라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냉장 수산물과 그리고 간편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젊은 감각의 마케팅 실행 능력과 낙후된 수산산업 유통구조를 개선했다는 혁신 요소가 정말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뷰티 브랜드 팜스킨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소가 송아지를 낳은 후 36시간 내에 추출한 우유를 초유라고 합니다. 그중 버려지는 초유를 가공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 팜스킨이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화장품의 원료인 초유는 무항생제, 해썹 인증을 받은 신선한 초유만을 사용하면서 자사만의 초유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초유 마스크팩, 앰플, 비누, 헤어팩 등의 뷰티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팜스킨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스위스, 스페인 등 20개국 60여 개의 유통망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출시된 전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되어서 누적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화장품 시장 1년에도 수백 개의 신규 브랜드들이 런칭되는 정말 치열한 시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팜스킨은 대규모 마케팅이나 병원 같은 파트너를 끼지 않고 순수한 기술과 컨셉으로 성공을 거둔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 업체들에게는 아직 조금 어려운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속적인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부동산 투자기업 공공그라운드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공공그라운드는 2017년 8월 서울 대학로의 유서 깊은 건물인 센터 사옥을 매입해서 001호로 명명하고 부동산을 통한 임팩트 투자를 미션으로 삼아서 공간 보존 및 혁신 공간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벤처캐피탈 미슬토로부터 약 1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집행하는 회사인 미슬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미슬토라는 벤처캐피탈은 그 유명한 손정의 회장의 동생인 손태장 회장이 개인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네, 그럼 미슬토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투자를 한 걸까요? 네, 공공그라운드의 사회적 부동산 투자 모델 확산을 지원하고 향후 부동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실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로의 001호는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는 거꾸로 캠퍼스, 교육자를 위한 라이브러리인 온더레코드, 새로운 미디어 및 콘텐츠를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및 창작자 등이 입주하는 공유 오피스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투자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편인데 공공그라운드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와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마트 호출벨을 만드는 헬로팩토리 투자 유치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헬로팩토리가 총 2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헬로팩토리는 고객 응대 서비스가 필요한 매장에 스마트한 호출벨 제품과 쉽고 빠르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는데요. 헬로팩토리는 지난 3월 칩스 지원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솔루션 및 신규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운영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북미 시장의 매장 확대 및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유사 서비스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바이스 판매뿐 아니라 스마트 호출벨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주문과 식당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위클리 정말 단골 손님 중 하나죠. 벤처캐피탈 스프링캠프가 7월 31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캠프파이어 1기 데모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총 4팀이 무대에 섰었는데요. 이 팀들은 지난 5월 1기 팀으로 선발되어 3개월간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켰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카펜스트리트인데요. 웹툰 배경이나 VR 및 AR, 게임,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 사장되던 3D 디자인, 그리고 모델 작품들을 시장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에이콘 3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10만 개 이상의 고퀄리티 3D 작품들이 실제 현실에 구현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고, 동시에 웹툰 작가, 게임 개발자 등 콘텐츠 제작자들이 양질의 3D 작품들을 찾고 있지만 높은 가격에 퀄리티 있는 작품을 찾기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네, 프로그램 기간 동안 플랫폼에 등록된 3D 디자인 작품 수는 약 6배 증가했으며 해외에서도 에이콘 3D 서비스에 대한 좋은 반응도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어디죠? 네, 다음으로는 펫캣입니다.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추가적인 수입 창구를 제공하고 열성 구독자와 더 가까이서 친근감 있는 놀이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멤버십 기반의 정기 펀딩 플랫폼입니다. 펫캣은 이번 3개월 동안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팀원은 10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인 하이퍼하이어는 인도의 경력직 인재 채용 시장에 뛰어들어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인 추천 기반의 헤드헌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간 동안 누적 채용 건수는 약 25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틱톡, E&I, 인디아마트와 같은 현지 메이저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해서 인재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기업인 몽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취미, 자기개발 교육 시장
입장에서 수강생들이 취미를 배워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익히기 어렵다는 문제를 파악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방문형 취미 레슨 플랫폼 마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인트는 총 100명가량의 다양한 취미 분야 선생님들을 확보했는데요. 특히 메이크업 분야에서 자체 커리큘럼을 제작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향후 모든 취미 분야를 확대해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 데모데이는 어떠한 홍보도 없이 프라이빗하게 진행됐었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팀터바인을 초대해주시고 심사위원으로도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저희에게는 정말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스프링 캠프에서 고르고 골라 육성한 스타트업들이니만큼 사업가 발표 수준도 정말 높았는데요. 이번 1기가 성황리에 치러진 만큼 더 의미 있는 후속 기술들이 배출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싱가포르계 코워킹 스페이스 저스트코가 강남의 저스트코 타워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스트코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16층 규모 건물인 9FL타워 전체를 임대해서 저스트코 타워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스트코 타워는 저스트코가 국내 진출 1년도 안 되어 설립하는 4번째 센터인데요. 페럼타워와 서울 파이낸스 센터, 곧 문을 열 더 피나클 강남에 이은 것입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업무 공간 솔루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저스트코 타워는 13,000제곱미터 규모로 온 11월에 런칭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저스트코 저희 팀터바인과도 인연이 있는 곳이죠. 올 봄에는 한국법인 대표이자 저스트코 코파운더인 콩환롱 대표의 인터뷰를 저희 팀터바인이 주도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기존 프리미엄 코워킹 스페이스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시설과 전망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는 11월에 오픈하는 4호점도 이미 60% 이상 사전 예약이 다 찼다고 하니 앞으로 국내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벤처 시대를 연 기업인이자 벤처기업협회 설립자이자 초대회장 이민하 회장이 별세하셨습니다. 네, 1953년 대구 출생인 이 명예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5년에는 벤처 1세대 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했었는데요. 1995년에는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해서 5년간 초대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특별법 제정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해서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벤처업계 지도자이고 청년 교육과 창업을 위해 누구보다 힘쓰셨던 이민하 회장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그의 세대들이 일궈놓으신 창업 생태계 저희가 더 크고 멋지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디즈가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과 더 푸드메이커스 1기를 모집하고 푸드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 푸드메이커스 1기는 총 10개 팀을 선발하며 와디즈 리워드 PD의 컨설팅과 펀딩 성공을 위한 기획전 페이지 노출 등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쿡을 통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무료 참가, 공유주방 및 스튜디오 5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네, 8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창업진흥원에서 8월부터 번역별 아이디어 멘토링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멘토링 데이는 창업자가 구상 중인 사업 아이디어를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자문해주는 사업인데요. 지난해까지 서울에만 개최되던 멘토링 데이는 올해부터 서울권, 경기,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으로 확대됩니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기관의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아이디어 내용과 멘토링 분야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에 해당 분야 전문가와 멘토로 매칭되고 최대 3회까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온디맨드 발렛파킹 서비스 2차를 제공하는 마지막 30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하실 때 2차 잊지 마세요.